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2차 함수 배웠던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fx가 0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즉 우리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에서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고 해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방정식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두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즉 우리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는 우리 fx랑 gx랑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은 판별식 가지고 했었는데 3차 방정식은 우리가 극값을 가지고 판별을 해줘야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x축이 이렇게 있고 3차 함수는 우리가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은 x축과의 교점이 3개가 생기니까 근도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극대값과 극소값이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고 하나는 음수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그래프가 지금은 우상향하는 그래프이지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된다 하더라도 그림은 똑같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에는 극대값이 다시 극소값이 음수가 되는 거고 극대값이 양수가 되는 거니까 둘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즉 x축과의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을 때 다시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을 때 세 시근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극소값과 극대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라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되었을 때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랑 똑같은 말이 다음에 써져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써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요. x축과 우리가 3차 함수 그림을 그렸을 때 중근을 가지려면 하나는 접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이 지금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이 된다라고 해석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극값 중 하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래서 극대값이든 극소값이든 둘의 곱이 0이 된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가 되는 건데 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지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실근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우리가 허근이 쌍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양수라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 부등식에서의 활용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성립함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때 fx는 절대 3차 함수가 나오면 안 돼요. 3차 함수가 나오면 안 되고요. 무조건 4차 함수가 되었을 때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3차 함수는 우리가 무조건 올라가는 그림이거나 또는 무조건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최대값도 최소값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항상 4차 함수만 문제에 나오고 3차 함수는 우리 다음에 배울 범위로 구해져 있는 상태에서만 구할 수 있다. 이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4차 함수가 그림이 빵댕이처럼 그려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 또는 우리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림 이런 식으로 다 그려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fx라는 4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우리 항상 그림에서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나머지 애들도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그 최대값이 x축보다 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만 한다면 나머지 애들도 다 x축보다 밑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증명이 완료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한 문제는 4차 함수로 나올 거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우는 주어진 구간에서의 부등식은 3차 함수로 나올 수 있고 4차 함수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3차 함수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볼록볼록 되어 있고 구간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a를 여기로 잡는다라고 치면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이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보여준다라면 나머지 애들도 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주어진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요런 거는 우리가 예제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필수 2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정석으로 푸는 방법과 빠르게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석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fx가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해주면 f'x는 3x제곱 플러스 6x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고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에 대해서 0하고 다시 마이너스 2하고 0을 근으로 가진다. 그리고 마이너스 2였을 때가 극대값이 되는 거고 0이었을 때가 극소값이 나온다.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8, 12에 마이너스 3이니까 1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었을 때 우리 0이었을 때는 x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0이었을 때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3에 점을 찍은 다음 그 다음 마이너스 2였을 때 1이다 라는 것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지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우리가 x축에 대해서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실근은 3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실근이 3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빠르게 푸는 방법은 여기서 우리가 극값 2개를 구한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지금 마이너스 2였을 때가 극대값이니까 지금 극대값은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극소값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극소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얘는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고 써주면 끝이 나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복습해 봅시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음수면 3개, 서로 다른 세 실근, 0이면 1개 실근과 다시 실근과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진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다른 말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1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을 가진다라고도 쓸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 필수 2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방정식을 쓰고 마이너스 k를 넘겨주면 이렇게 k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왼쪽에 있는 식을 fx라고 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식을 y는 k라고 해서 x축과 평행한 선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선을 그려야지만 서로 다른 세 실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한 개의 실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다른 말로는 중근을 가진다. 그래서 실근과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먼저 fx의 그림부터 확인해 볼게요. fx가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니까 도함수를 구해주면 6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12, 6으로 묶어주면 x-2랑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도함수의 그림은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극대, 2였을 때가 극소가 되는 거니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 되는 거니까 7. 그 다음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6에다가 12, 마이너스 24. 계산하면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먼저 마이너스 1이었을 때랑 2였을 때가 극대 극소를 가진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함수값이 7이고 마이너스 20이 된다라고 써주면 우리가 x축은 대략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 0이 있으니까 0이었을 때를 우리가 y축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y축과 x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먼저 fx는 원점을 지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으니 원점에다가도 점을 찍어가지고 위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리다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y는 k라는 직선 하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중근 다시 두 실근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에다가 지금 딱 그림을 그리게 되면 지금 중근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중근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우리가 k가 7이었을 때랑 k가 마이너스 20이었을 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 얘가 7하고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게 된다면 지금 교점의 개수가 3개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의 값이 마이너스 20보다는 크고
27보다는 작았을 때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세 실근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K가 7이었을 때랑 K가 마이너스 20이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의 실근과 그래서 하나의 실근과 중근을 가진다. 다른 말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은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교점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림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고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7보다 크면 하나의 실근이고 다음은 마이너스 20보다도 내려가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니까 하나의 실근 나온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의 실근이 나오려면 K는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7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게 되면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온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도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필수 2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선생님은 k를 냅두고 나머지 방정식을 다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9x가 k가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왼쪽에 있는 좌변의 식을 fx라고 생각할 거고 우변에 있는 식은 y는 k라는 하나의 직선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fx가 다음과 같을 때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라고 판단하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고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함수는 도함수가 마이너스 3하고 1을 근으로 가지면서 위로 볼록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3이었을 때 극소 1이었을 때 극대를 가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f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것과 f에 1을 집어넣은 거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27, 여기에 27, 그 다음 9에다가 27, 3 곱해서 27, 마지막은 마이너스 27.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 플러스 9니까 5가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랑 1이었을 때 선을 그려주고 마이너스 3이었을 때에는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1이었을 때에는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림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x축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선을 그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 0은 여기에 선이 있을 테니까 y축 그림을 그린 다음에 우리가 fx가 지금 원점을 지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점에다가도 점을 찍은 다음 1이었을 때 극대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마이너스 3이었을 때 극소를 가지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게 하려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생긴 y는 k라는 직선과 5랑 27 사이에 다시 직선이 마이너스 27과 5 사이에 있다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7보다는 5 사이면 된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 여기에 있는 y는 k라는 직선이 5보다 위에 있거나 마이너스 7보다 아래에 있으면 우리 교점이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온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로 표현을 해주면 k는 5보다 크다 또는 k는 마이너스 27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끝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필수 2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방정식의 근이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마이너스 k 넘겨줘가지고 식을 써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을 fx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 우리가 k는 y는 k라는 x축과 평행한 선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 구하게 되면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되는 거고,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식 나오네요. 그러면 x-2 하나, x 플러스 1 하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f'x부터 그림 그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1 하나랑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블록인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극대값, 2였을 때가 극소값이 되는 거니까 f식에다가 밑에다 쓸게요. f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2분의 7 되는 거고, f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주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2분의 7, 그 다음 2였을 때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10과 2분의 7 사이에 x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x는 0은 여기니까 우리가 y축도 여기에 그림 그려지고, 지금 fx는 원점 지난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점과 극대극소를 이어주게 그림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네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리고 좀 깔끔하게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0, 여기가 2분의 7, 그 다음 요 x의 값 마이너스 1과 x의 값 2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y는 k라는 직선 하나 그림 그릴 거고, 그 직선에 대해서 어디에 있으면 첫 번째인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한 개의 음의 실근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개의, 다시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우리가 요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다시 우리가 위에가 아니라 밑에가 되는 거죠. 밑에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여기 하나에서의 x의 값이 양근이고 여기 하나에서의 x의 값이 양근이고 마지막 하나에서 음근이 나온다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선의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이 x축에 대해서 지금 원점을 지나는 거니, 우리가 x축보다는 밑에 그림이 그려지면 양근과 양근과 음근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지금 중근이 나오는 거고 음근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k가 마이너스 10이었을 때 지금 2라는 중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은 하나의 음의 근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중근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고 우리가 x축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 k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커야 되고 우리가 x축은 0이니까 0보다 작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다음 우리가 다음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되는 거니까 우리 교점이 하나만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곳과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두 개가 지금은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생겼을 때랑 이렇게 아래로 생겼을 때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위에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서 양의 실근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가 허근이 나온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고, 반대로 마이너스 10보다 밑에 그림이 그려지면 여기는 지금 x의 값만 보면 음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x의 값만 보면 되는 거라서 음의 근이 나오는 거고 허근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양의 실근이 나오게 하려면 k는 2분의 7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2분의 7이 되면 우리가 중근이 나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2분의 7보다는 위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필수 3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 좌변에 있는 거를 fx라고 하고 식을 확인해 보면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a라고 둔다면 도함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2가 되는 거고 4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주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의 그림을 그렸을 때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우리가 허근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다시 조금 편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든 우리는 어차피 도함수의 부호만 판단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그려가지고 판단을 해볼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2에서 극소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64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48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확인해 봤을 때 우리가 감소하면서 계속 감소하다가 우리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다시 그림 그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예정이고, 우리가 x는 2였을 때가 극소면서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최소값이, 여기 있는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다시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축에 접하거나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 구간의 애들도 다 x축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니 여기에 있는 a-48이라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범위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는 4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만 써주면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함수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fx식 써주고 gx식 써주고 난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3x 4제곱에 8x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은 6x 제곱에다가 a-10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네요. 여기 있는 함수를 우리가 hx라고 해주게 되면 h'x인 도함수는 12x 세제곱 24x 제곱 12x, 그러면 12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는 거고, 12x에 대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0하고 1을 근으로 가지면서 0에서는 실근, 1에서는 중근이 나오는 거니까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네요. 도함수는 우리가 부호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되는 거고,
0이었을 때가 극소, 1이었을 때는 극값을 가지지가 않는 게 되는 거네요. 그림상으로 표현해주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또 계속 증가하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다가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러면 0이었을 때의 극소값이면서 최소값 구해주면 우리가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h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a-10이 나오는 거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끝이 나는 거니 최종적으로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끝이 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3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로 본다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x로 묶으면 x-2가 되는 거고 우리 도함수의 그림부터 그렸을 때 0하고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블록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써주고 0이었을 때 극대, 2였을 때 극소를 가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2를 집어넣으면 8-12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a-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림상으로 그려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건데 우리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로 되어 있으니 우리가 0이었을 때를 기준으로 그림이 빨간색 그림만 그려진다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였을 때가 극소이면서 최소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 2였을 때의 함수값이 a-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축을 여기다 그리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x 다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4가 0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최종적으로 이 a-4라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끝이 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다음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부함수에 대하여 구간, 닫힌 구간 0,2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우리가 다 넘겨주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3x 플러스 1-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식을 hx라고 써주게 되면 우리가 h'x 도함수를 구해 주었을 때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합차공식 해주면 이렇게 식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h'x의 개형을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가지면서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풀마풀 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텐데 우리 지금 구간이 0에서부터 2까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0은 여기니까 여기에서부터 2까지면 여기까지의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1이었을 때가 극소면서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에다가
1을 집어넣은 함수값 확인했을 때 1-3 플러스 1-a가 되는 거고, 얘가 -a, -1이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네요. 여기에 있는 범위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x축이 여기에 있거나 만나면 된다, 접하면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a, -1이라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a 넘어가게 되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끝이 납니다.